저희는 기업이 왜 재미를 신경 쓰게 되었는가로 발표를 맡게 된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오정은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서론, 컨슈머의 정의 및 성공 사례 분석, 식품산업 펀 마케팅 분석, 결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매하실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과거에는 공급이 부족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질 좋은 상품, 저렴한 가격을 상품에 크게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 좋은 상품에서 나아가 그 제품이 나에게 얼마나 더 재미를 주는가까지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식품산업에서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편의점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수많은 식품 상품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품 차별화는 식품산업에서 중요한 전략이 되었고 저희는 그 식품 차별화 전략으로 펀 마케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콜라보레이션, 다양한 체험 제공 등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마케팅에 대한 분석은 많이 존재하였지만 콜라보레이션에 한정된 펀 마케팅만 존재하였다는 점, 그리고 펀 마케팅을 주제로 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차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컨슈머의 정의 및 성공 사례 분석입니다. 컨슈머란 펀과 컨슈머의 합성으로 소비 과정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뜻합니다. 사실 펀 마케팅은 새로 생겨난 마케팅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기업이 재미를 제공하면 단순히 그 재미를 소비하는 기업 중심형 펀 마케팅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 참여 중심의 펀 마케팅으로 변화하였고요.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공모전과 같은 행사를 통해 소비자 주도형 펀 마케팅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성공 사례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성공 사례로 발도 네넵틴과 앵그리 RTA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팔도 네넵틴의 글씨체로 인해 언뜻 보면 발도 네넵틴이라고 읽힙니다. 너구리 또한 거꾸로 읽었을 때 RTA라고 읽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을 변형해서 읽는 것을 야민정음이라고 하고 야민정음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유행을 이용해 발도 네넵틴과 RTA 너구리 RTA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발도 네넵틴이 출시된 1분기에는 비빔면이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별 매출 순위를 10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앵그리 RTA는 출시 약 2주 동안 460만 배가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 모두 일정 기간을 지난 후 판매량이 감소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즉석식품류의 CO의 타멘탁스 떡볶이와 백종원 도시락입니다. 타멘탁스 떡볶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멘탁스 로고가 박힌 컵에 떡볶이를 담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SNS상에서 유행했던 몰래메이크 챌린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타멘탁스 떡볶이는 2만 개를 한정으로 판매하였고 일주일 만에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백종원 도시락은 2015년 출시 이후 리뉴얼시켜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4년 동안 CEO 도시락 판매량 상위 10위 제품 중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사례를 이용했을 때 펀 마케팅의 판매 추이가 대부분 단기적이라는 문제를 협업 인물의 꾸준한 인기, 리뉴얼과 같은 끊임없는 제품 개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식 상품의 버거킹 만우절 이벤트와 처갓집 치킨을 쳐돌지 않은 처돌이입니다. 버거킹은 만우절을 맞아 초콜릿 와퍼 CF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비대평을 남기는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초콜릿 와퍼 교환권을 지급했습니다. 실제로 출시되는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F 영상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가 43만을 돌파하고 버거킹 공식 홈페이지에 2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로 처갓집 양념치킨은 특정 메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쳐돌지 않은 처돌이라는 이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이 이벤트의 비용은 동종 업계의 평균 이벤트의 비용을 하회하는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매출액의 증가, 이 영업이익은 52.6%의 증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치킨 시장과 같은 과점 시장에서 이벤트 행사는 낮은 점유율을 가진 기업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저희는 찾아냈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폰마케팅 분석입니다. 저희는 10대와 30대를 기준으로 30대로 총 330명을 모집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였고, 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28일부터 5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지역은 대전, 천안, 대구 등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26을 사용하여 교차 분석 및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빈도 분석입니다. 폰마케팅 제품을 구매 경험이 없는 59.1% 중 52.8%가 추후에 구매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폰마케팅 인식도 및 구매율을 연령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입니다. 성별이 낮을수록 인식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구매율 또한 성별이 낮을수록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식도가 높았고, 구매율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폰 마케팅 제품을 소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품 구매율 만족 요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메뉴, 즉석식품, 음료주류, 외식 상품 모두 이색적인 맛에서 가장 큰 만족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특이한 점은 외식 상품에서 유일하게 이벤트가 37.5%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자빵 젤리는 포장지가 압도적인 만족 요인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폰마케팅을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품 구매 추가 지불 용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비용 지불 용의는 즉석식품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외식 상품, 면류, 과자빵 젤리, 음료 진로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령별 제품군에 따른 추가 지불 용의입니다. 1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폰마케팅 제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폰마케팅은 앞서 성공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판매 증가 추이가 단기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해결 방안으로 시리즈화를 보완했고, 이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CO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리즈물인 편스토랑의 선스토랑 제품을 예시로 하여 편스토랑 구매자 72명을 대상으로 질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편스토랑 재구매 의향을 나타내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25.4%가 동일 제품을 재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추후에 다른 시리즈물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47.3%가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다음 제품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두 범주 반응과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는 교차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1%의 유의 수준 하에서 연령대와 제품을 알게 된 경우는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빈도를 보면 10대는 마트에서, 20대와 30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과 SNS 사용 시간입니다. 성별 1% 유의 수준 하에서 성별과 SNS 사용 시간은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났습니다. 빈도를 보면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한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1% 유의 수준 하에서 연령과 SNS 사용 시간은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빈도를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SNS를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군과 만족 요인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입니다. 1% 유의 수준 하에서 제품군과 만족 요인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빈도 분석에서 제품군에 따라 만족 요인이 달랐는데,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전체 셀의 20%가 넘기 때문에 교차 분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구매율 추가 지불 용도와 연령대가 상호 연관성에 대한 교차 분석입니다.
1%의 유의 수준 하에서 제품군별 추가 비용 지불 용이와 연령대 간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앞에 빈도 분석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은 10대가 가장 추가 지불 용이가 많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을 뒷받침합니다. 다음은 결론 및 차점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SNS 사용 시간이 많았고 인식률 또한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률을 자연스럽게 구매율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SNS는 폰 마케팅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통해 알았듯이 제품군별로 만족을 주는 요인이 다름을 확인했고 저희는 결론적으로 제품군에 따라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만족을 주는 폰 마케팅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즉석식품 외식 상품과 같은 식사 내용이 과자, 빵, 젤리와 같은 간식용보다 추가 지불 용이가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품군별로 경쟁 제품 대비 펀 마케팅의 제품 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제품별 추가 지불 용이가 높았습니다. 즉, 연령층이 낮을수록 제품 소비의 재미 요소가 중요하게 여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비 연령층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즈 제품화는 새로운 시리즈 제품의 시장 진입 시 초기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후속 제품이 전작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제품 수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시리즈 제품화를 통해 단기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발표를 맡은 오정은이었습니다.